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할 때 타인의 영향에 휘둘리고 내면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정신적 상실을 초래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삶에서 경계를 긋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계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정의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것도 포함됩니다. 바로 이 분리 지점에서 경계가 시작됩니다. 심리적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결정적인 선으로 개인이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선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경계는 외부 세계에 대한 방어선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개인은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무엇에 열려 있고 무엇을 거부할지 결정하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형성합니다.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에만 외부 세계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항상 강조했듯이 개성화 과정, 즉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은 명확한 경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계는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식 수준, 즉 영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적 자각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진정한 자에 도달하는 문은 타인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지도를 통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가장 중요한 선은 이러한 보이지 않지만 효과적인 경계를 통해 그려집니다. 다음 정체성과 경계 사이의 연결. 개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이름, 직업, 사회적 역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자신이 믿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더 깊은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내적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평생에 걸친 발견과 구축 과정의 산물입니다.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자신만의 공간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경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타인의 영향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분 불능 상태는 마치 흐릿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뒤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이 작용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이 진정한 자아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계는 사라지고 정체성은 타인의 기대와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진정한 자아로부터 거리를 두고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내면의 나침반은 흐트러지고 방향 감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는 이것이지 저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영적인 토대를 만들고 외부 요인의 저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경계가 없는 정체성은 바람이 불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나무잎과 같습니다.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른 채 날아가 버립니다.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외부 패턴을 깨뜨리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경계를 긋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계는 정체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내고 명확히 하고 강화합니다. 정체성은 타인의 반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경계로 둘러싸인 의식의 영역에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영향 아래 사는 것.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은 언뜻 보기에 조화로운 성격 특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잘 어울리고 갈등을 피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한계를 넘으면 자기 인식을 교란하는 패턴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심지어 원하는 것까지 타인의 태도와 기대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외부의 지침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면의 나침반을 잃게 만듭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생활 방식은 개인화 과정의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직면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영향을 받는 마음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없으며 타인의 지도 속에서 길을 잃을 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사람은 진정성에서 멀어집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아니오는 외부의 예로 반영됩니다. 내면의 불안함은 외적인 만족감이라는 가면으로 가려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조금씩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금씩 더 물러나고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모호해집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이 여기서 작용합니다. 억압된 감정과 억압될수록 더욱 강해지는 정체성의 조각들이 어느 날 어딘가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영향으로 형성된 삶은 겉으로는 질서 있고 조화로워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소외감과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의 접촉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는 타인의 이야기 속 엑스트라이자 자신의 삶 속 이방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자신과 외부 영향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 즉 심리적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영적 붕괴. 영적 붕괴는 사람이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는 내적 붕괴의 가장 깊고 조용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긋지 못할 때 외부 세계의 영향이 자아에 침투합니다.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고 감정은 방향을 잃고 결정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내적 현실에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외부 세계의 혼돈 속에서 살아갑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이러한 상황은 그림자에 직면하지 않고 자아의 심층을 파헤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내적 붕괴의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영적 붕괴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장기간 억압함으로써 형성된 공허입니다. 이 공허는 사람이 자신의 본질과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고 느끼는 것에 솔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순간 개인은 내면의 목소리를 완전히 잃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계는 외부와의 경계뿐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영혼 또한 경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외부의 영향이 자아 안에서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허용될 때 내면의 질서는 깨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방향, 가치관 등 모든 것이 자리를 바꿉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신적 혼란뿐 아니라 실존적 혼란까지 초래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내면 세계의 연속성은 사라집니다. 과거와 일관된 선을 긋거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방향 감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진정한 자아와 맺어야 하는 유대감이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유대감이 없다면 삶은 반복적인 습관으로만 이루어진 기계적인 과정이 됩니다. 깊은 무의미함은 종종 이러한 영적 붕괴의 가장 분명한 징후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진정으로 현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열을 막거나 회복하는 방법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을 느끼고 자신에게 속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영향에 맞서 경계를 긋는 것은 방어적인 반사작용일 뿐만 아니라 자아를 재정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융의 접근 방식을 빌리자면 영적으로 통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부분을 인식하고 그 부분들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성공이나 사회적 역할이 아무리 눈부시게 빛나 보인다 해도 내면에서 경험하는 혼란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진실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성은 경계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셋, 거절할 수 없는 것의 대가. 아니오라는 말은 짧고 간단하며 명확해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자신의 경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표현 중 하나가 됩니다. 융이 이해하는 내면의 온전함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방향을 침해하고 소모하고 왜곡하는 외부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면 사랑을 잃거나 관계가 손상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라고 말하는 습관은 반사작용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사작용은 스스로에 대한 충성심을 손상시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진정한 아니오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 욕구, 감정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고 자신의 현실과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거리는 깊은 내면의 피로와 탈진을 초래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아닙니다. 자아의 침식입니다. 사람은 거절할 수 없는 모든 요청에 자신을 조금씩 더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내어주기의 상태는 어느 순간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영적 온전함의 흔들림입니다.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그을 수 없을 때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잃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실제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은 개인의 실존적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흔들리면 개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심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부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욕구, 감정, 그리고 경계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 감정, 그리고 경계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 따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개인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따라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은 개인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피상적이고 고갈된 존재로 끝날 것입니다. 이는 깊은 대가를 치르는 상실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평생 동안 사람은 수많은 외부 요인, 기대, 그리고 인도의 영향 아래 휘둘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고요하고 깊은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중심은 융기 심리적 구조에서 자아라고 정의한 지점이며 개인의 영적 균형, 의미, 그리고 온전함의 원천입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피상적인 삶의 관행에서 벗어나 깊은 내면으로 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도피가 아니라 용감한 직면입니다. 중심에 다가갈 때 사람은 억눌렸던 두려움, 과거의 트라우마, 실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갈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의 삶을 위해 오랫동안 형성해 온 정체성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이 항상 평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영혼의 치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진실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이유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삶을 말하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방향을 찾는 진정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군중을 해치고 고독에 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의 목소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이 줄어들면 내면의 속삭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속삭임에는 억압된 감정, 미뤄진 욕망,
그리고 무시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타인의 정의가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여기서 더욱 심화됩니다. 사람은 외부의 패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본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이 그린 지도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러한 복귀는 정신적 회복일 뿐만 아니라 실존적 회복이기도 합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표류하지 않고 모든 폭풍 속에서도 다시 같은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은 결정을 내리고 관계를 맺고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마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는 나무잎처럼 됩니다. 그들은 바람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지만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경계를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세계에서 굳건히 지켜지는 원칙들은 외부 세계에 그어진 경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중심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며 자신의 삶을 이끄는 가치들을 용감하게 수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의식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자각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 영적인 만족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윤게 따르면 자신의 중심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길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은 시간 속에서 자신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조차 재건할 수 있습니다. 7. 책임과 자유. 자유는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바라는 이상이지만 이 개념의 내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함께 찾아오는 책임의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자유는 단순히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이기도 합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도달하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균형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자유가 종종 오해받습니다. 규칙을 무시하거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거나 결과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가려진 혼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개인의 용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 또한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무엇을 할지 못할지 아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않을지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적 공간을 보호할 수 있을 때 외부 세계에 대한 방벽을 쌓을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책임감 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개인을 분열된 정체성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나는 자유롭다라는 모든 주장은 사실 선택의 표현이며 모든 선택은 잠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감이 작용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깨닫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설계자가 되도록 해줍니다.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사람은 타인의 강요에 더 잘 저항합니다. 내면에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침반은 책임감의 인도 아래 작동하는 의식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개인이 외부의 권위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비난할 외부 권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 관계 그리고 선택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성격이 성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숙함이 없다면 경계를 긋는 것은 방어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계는 영적인 독립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자유는 혼자 있을 용기가 아니라 혼자일 때에도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힘입니다. 책임감은 이 힘의 뼈대입니다. 경계를 정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의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우면서도 책임감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의식적인 존재 상태입니다. 자유와 책임감은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가지 영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이 자유의 결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 준비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융의 철학에서 진정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경계와 가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심은 일종의 내적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자유로울수록 자신에게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은 사람을 영적으로 중심에 두면서도 타인의 영향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개인은 자신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깊이는 경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8.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인생 여정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지도 없이 여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진정한 자아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길을 잃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감정적 붕괴입니다. 타인의 생각, 사회의 요구, 가족의 기대를 고려하여 삶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점차 자신의 진실을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의 좌표를 잃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으면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면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 기술 중 하나는 자각입니다. 자각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외부 조건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각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사실과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면은 영적인 온전함과 내면의 안정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의 경계를 정할 수 없는 것처럼 경계를 정하지 않고는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멈추고 후퇴하고 자신의 내면의 안식처에서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각은 사람이 정신적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의식은 영적 나침반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늘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가치관을 아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깊은 뿌리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자존감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예라고 말해야 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 알 때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가치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때때로 자신의 환경과 모순되거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진정한 삶의 대가입니다. 거짓된 조화 대신 진정한 자세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내면에서 평화를 찾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면과 더 강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은 내면의 중심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중심은 폭풍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외로움을 견디고 우유부단한 순간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핵심입니다. 명상, 내면으로의 회귀, 창의적인 표현, 자연과의 접촉 또는 침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 중심을 강화합니다. 자신의 중심에 서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혼돈 속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안의 질서와 의미,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 중심의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삶의 혼돈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숙달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숙달은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노력과 내면의 용기를 통해서도 얻어집니다. 따라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되는 의식적인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은 삶의 가장 깊은 진실, 즉 자신의 자아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삶의 경계를 긋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